민주노총은 지난 수요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폭로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보를 막아낼 것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는 계약안을 내놔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계약안 폐기를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사상 최초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교섭 의지가 없는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사업정의 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소위가 아닌 지금 소위로서 겪는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금속노조는 경남지부와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를 압수수색한 국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황미경입니다. 3월 10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120년 전의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비교해 지금은 달라졌을지라도 국가와 자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조 운동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보를 막아내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한 일은 노동 탄압, 성평등 후퇴, 물가 폭등, 사회 갈등 극대화입니다. 노동 탄압 정권에서 노동자와 여성은 희생양이 되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민주노총은 세계 여성의 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20년 전과 지금 정부와 자본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성 노동자는 끊임없이 나아갔다며 여성 노동자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멈추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가 157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5천 명 늘어 2000년대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 71%는 여성 노동자로 20대와 중장년에 집중되어 어느 때보다 여성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으로 인해 돌봄 노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가 바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을 치켜세웠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자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해가며 사실상 성평등과 돌봄 정책을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돌보라고 하면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만드는 게 바로 69시간이거든요. 결국 일하다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면서 무엇보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예민하고 큰 영향을 미칠 문제이기 때문에 69시간제를 절대 도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투쟁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법 개정안을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철회해 미투 운동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성평등 체계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을 하는 방안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노동시간 계약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는데 월 기준으로 계산할 시 한 주에 69시간, 그 다음 주에 63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남은 2주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시간 계약안에 대해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특정한 주나 특정한 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에 휴가를 주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특별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할 때 일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수당은 안 줘도 되고 그야말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인 거죠. 일은 편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비용은 적게 지불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삶이 예측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민주노총의 청년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계약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을 위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청년들을 죽이는 계약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계약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휴가를 쓸 수 없는 환경인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죽고 다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 줄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실질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청년 노동자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노동계약으로 과로사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형상화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번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3월 31일부터 무기한 신학기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3월 중에 있을 교섭에서 시도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청의 2022년 교섭이 해를 넘겨 신학기가 시작한 3월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6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인내하고 대화로서 풀어보고자 했지만 교육청은 오히려 파업을 부추겼습니다. 사측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넘쳐나는데도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임금 고착하로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직종의 요구를 가감히 양보하면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그럼 먼저 해보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4일부터 시작된 교섭은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청은 11월 25일 총파업 이후에도 논의를 거부하고 기본급 1.7% 인상안만 고수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데도 인원이 부족해 노동자들의 혼란과 부담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PET 검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 예상되는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교육 기관으로서 차별 해소는 물론이고 교섭 태도도 갖추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을 규탄하며 3월 31일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실질 임금이 지금 너무나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더 이상 우리가 교육복지 확대에 전념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차별 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 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폐암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총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당당히 권리를 찾아 나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영화 다음 소위를 통해 콜센터 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콜센터 사업장의 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소위들이 말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이 현장 실습에 나가서 겪는 문제를 다룬 영화 다음 소위. 영화 속 소위가 일했던 콜센터의 노동자들이 지금 소위가 되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비정규직 여성 감정 노동자라며 지금 소위들은 비정규직 간접 고용, 전자감시, 감정노동, 높은 이직률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체 콜센터 노동자의 18%가 자살 생각을 경험할 만큼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직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은 여성 산업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고용 콜센터에 비해서 간접 고용 콜센터 상담사들은 노동 조건이 더욱 열악합니다. 고용 불안감과 노동 강도는 강하고 직무 불만족,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시는 다음 소위가 생기지 않게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경남에서 일어난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국정원 본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작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가장 앞장서서 전개했던 곳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투쟁을 두고 국정원은 정권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지난 8일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국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매도하는 국정원을 규탄한다며 막무가내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속노조는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한 주에 69시간까지 연장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발표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칼퇴나 휴가를 쓰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69시간이나 일하라는 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계약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노동시간 계약은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 예고법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죽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3월 10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